안녕하십니까, 블루일입니다. 설 연휴 잘들 보내고 계십니까? 주말 증시 브리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여전히 강하죠. 그 나스닥 지금 이제 이걸 주봉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21년 11월 달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39%만 상승하면 그 고점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뭐 그냥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거치는 것도 없이.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견인하고 있고요. 특히 AI하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사상 첫 500포인트, 5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여기는 뭐 진짜 더 거침이 없습니다. 미국 증시는 뭐 겁날 것도 없고 거침도 없고 정말 부럽긴 한데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러셀 2000 일봉인데요. 이것도 이제 지난주에 계속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올라갔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고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찐 반등을 시작했는데 얘네도 이 고점을 돌파해주고 더 가는 흐름으로 가주면 이제 우리 쪽에도 더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상해 증시가 계속 바닥을 찍고 이제 사흘 동안 상승을 해줬는데요. 그 이제 뭐 시진핑이 이제 증시 부양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발버둥을 치고 있죠. 이제 사면임을 해야 되고 아무튼 올해는 계속 뭐 대선의 해고 이래저래 정치 관련해 가지고 그 선거도 많이 있는 해이긴 한데 상해 증시가 일단 더 올라와줘야 이제 그 영향을 우리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무튼 관건이라고 봅니다. 뭐 니케이도 계속 고점을 찍고 있고 대만 각권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홍콩 항생이 살짝 밀리는 듯 하다가 다시 이제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날 저점을 잡아줬는데 얘도 같이 이제 올라와 주길 바라고요. 이제 아시아 증시는 이제 미국에 비해서 약세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점차 올라와 줄 거라 봅니다. 이제 코스피 일봉 보시면 이제 지지난주에 장기 이평선인 390선 지지받고 이제 반등을 해주고 약간 숨고르기 형태이긴 한데 일단 이 고점에 대한 그 매물 압박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단기 고점에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라온 부분들이 약간 여기서 저항을 받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60분봉을 보시면 이제 장기평을 강하게 돌파하고 이제 추세를 강하게 만들어주고는 있는데 지금 계속 그 자리에서 이제 크게 못 가고 이제 이격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기 이평이 이제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이격 조정의 흐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강하게 뚫다가 이제 거꾸로 밀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약간 기간 조정을 해준다면 자연스럽게 돌파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그림이 가장 바람직한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기평 간신히 회복하고 상대적으로 그동안 약세의 흐름을 띄었던 만큼 이제 지난주 후반 되면서 이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상대적 약세를 지난주 후반부터 많이 한 거를 계속 이번 주까지 쭉 이어가지고 최소한 전고점까지는 트라이를 해주길 바라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매물 소화는 좀 필요하긴 한데 여기서 이제 중기 이평이 60분 봉상의 중기 이평이 돌려주는 그림이 보여준다면 뭐 이런 형태로 가겠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상향 해줄 거라 봅니다. 근데 강하게 튀어가지고 빨리 잡아 끌어주느냐 아니냐는 이제 그 키맞추기 흐름이 어떻게 나올 거냐가 관건인데 아무튼 코스닥은 강세 보여줄 거라 예상됩니다. 이제 환율은 약간 오르는 듯하고 하다가 지금 이제 단기 반자 박스권으로 하락형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뭐 크게 적이 없이 요 선에서 이제 안정을 찾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원유가 살짝 오르긴 했는데 어차피 뭐 원유 저 유가는 뭐 크게 뭐 걱정 안 하고 80달러 수준은 넘어가지 않을 거라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박스권 횡보 예상됩니다.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 인사들이 이제 금리나 시기 관련해 가지고 조속한 인하가 없다는 발언들을 많이 하면서 약간 올라오긴 했는데 4.2% 정도가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정을 딱 찾아주는 그림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3.85나 뭐 이 정도 3.8에서 4.2 정도 이 사이에서 횡보를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올해가 이제 미국 대선의 해인데요. 1950년 이후에 미국 대선의 주가 움직임 통계를 보시면 1, 2월에는 그냥 약간 횡보하고 약세 보이다가 3월에 살짝 누르는 듯 하다가 그때부터 계속 올라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1950년부터 현재까지 뭐 지난해 대선까지를 다 통계를 낸 거기 때문에 이 흐름을 어느 정도 따라가 준다는 가정하에 일단 지금 미국 증시가 2월 계속 1, 2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약간 한 번 정도만 주춤해주는 그게 있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계속 올라가주는 그 그림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다음 주 시장 전망으로 보시면 일단 긍정적 요인으로는 이제 CPI 수치 수정, 인플레 진정 분위기 확실히라고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CPI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고 연초가 되면 그 다음 달이 되고 하면은 그 확정치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수정 CPI가 11월 달에는 0.1%에서 0.16%로 약간 소폭 인상되긴 했지만 12월께 0.3%에서 0.23%, 그 다음에 이제 12월 거 근원 CPI가 0.31%에서 0.28%로 이제 살짝 내려서 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플레 진정 분위기는 확실하다. 이제 그게 지금 증시 시장에서 이제 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 실적 양호, 그다음에 실적 전망치 또한 높은 편이어서 금리나 시기가 이제 뒤로 미뤄지든 뭐든 그건 점차 이제 관심사 밖으로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리나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적 자체가 반영되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또 이제 기업들 성장은 유지 중에 있고 연착륙 상황은 긍정적인 시선이라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 좋아지면 연준이 뭐 금리를 내리겠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재용 회장 무죄 선고 이후에 M&A 등 이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데 삼성 향후 이제 투자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뭐 로봇, 5G, AI뿐 아니라 이제 반도체 소부장에도 활력을 그 돌게 만들지 않나 그리고 그런 요인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국 증시 부양책 발표 및 의지 표명, 어차피 시진핑이 재신임 관련해 가지고 증시 부양이라든가 부동산이든 뭐 경제 부양을 못하면 이제 그 안에서도 아무리 뭐 독재를 한다 하지만 그게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연속해서 이제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고 이제 그동안 다 빠져나가 있던 대중국 해외 자금들도 이제 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최근에 미국 벤처캐피탈 5곳에서 중국의 AI 반도체 수십 년간 4조 원을 투자하기로 이제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투자 환경의 본질이 개선되느냐의 여부가 좀 체크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강세 관련해서 그런 변화는 파악을 해야 하는데 이제 워낙 트럼프가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이어서 이제 대중 관계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이제 그건 좀 의문이 되긴 하지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지금 증시 부양책을 발표한 긍정적인 효과는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반도체 강세 지속, 전쟁 노이즈 사그라드는 중이라고 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사상 신고가를 쓰고 있고 엔비디아도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뭐 지난 주말에 보면 램 리서치 같이 이제 반도체 관련한 종목이나 이제 그런 섹터들이 계속 관련해서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 그림 뭐냐면 이제 최근 10년간 구글에서 구글링 했던 그 분야 단어 뭐 이제 그런 쪽을 그 나눈 얘기인데 이제 지난 권색이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뭐 반감기가 있고 해서 이제 상승할 때 뭐 2018년이나 21년 이런 때는 비트코인 관련된 검색량이 많았었는데 거의 바닥에 있던 챗 GPT라는 게 이제 2022년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우상향하고 있고 그다음에 AI 관련된 그런 소스들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관심사가 이만큼 바뀌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그런 향후 성장성이라든가 그런 개발 환경이나 그다음에 그 기업의 발전 쪽으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쟁 노이즈 같은 경우도 아직 이스라엘 쪽은 조금 아직은 말이 많고 있지만 그 푸틴 재집권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종전 추진은 아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정적 요인이나 불확실성 요인들은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내전의 격화 가능성은 아직 잔존해 있고요. 얘네들은 그 종전 합의 가능성은 낮은 편인데 이제 종교적인 명분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확전까지는 아니어도 계속 노이즈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PBR 관련 밸류 프로그램으로 이제 수급이 편중됐던 게 있는데 그 지난주 후반에는 좀 바뀌고 있었는데 그게 만약에 연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건 이제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반에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제 개선이 된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좋아지는 거고 이제 다시 또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 저PBR 관련주들이 또 움직인다라고 하면 약간의 어떤 횡보 흐름은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좀 변수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 수급 유입 절실은 뭐 지난주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난주 후반 수급 유입은 일단 되고는 있었는데 이게 단발성 수급일지 아니면 이어질지는 다음 주 초반까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주 더 적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뭐 중국에 60% 관세를 때리겠다는 등 뭐 미중 갈등의 격화 우려가 되는 발언들을 했는데 트럼프 변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작용할 전망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패드와치를 보면 일단 3월달 금리 인하가 없다는 쪽에 너무 강세고 그다음에 이제 5월달에 이제 인하가 시작된다는 게 이제 52.2%인데 그 이 확률은 아마 점점 높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나의 변수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3월달은 너무 시기적으로도 이제는 3월달 인하는 어려울 것 같은데 5월 1일이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예상은 일단 코스피가 주춤하면서 이제 자리 잡아주고 이제 코스닥이 강세를 띠면서 강하게 반등을 모색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뭐 일정을 보시면 뭐 특별한 건 없고 일단은 미국 CPI하고 PPI 발표가 다음 주에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큰 요인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분기 리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들이 있고 이제 그러는데 뭐 다른 사항들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이제 CPI, PPI가 예상치 내에서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미국장은 더 강세를 보일 거고 강세가 유지될 거고 우리도 그에 따라서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연휴 지나고 시장은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남은 시간 잘 쉬시고 다음 주에 새로이 이제 음력 새해를 맞으면서 모두 이제 잘 투자하셔가지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